자, 미국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북한, 김정은. 최근에요, 이 장사정포 수백여 대가 강원도 원산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해 3월과 12월, 올 4월에도 북한이 장사정포 300여 대를 네. 원산에 동원해서요, 화력 타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 경우도 역시 같은 화력 타격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동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원산 앞바다 해변에 장사정포 수백여 대가 일렬로 서서 불을 뿜는 장면을 대회에 공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구 실장님은? 네, 맞습니다. 우리 작계 5015에 의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 상륙부대가 원산하고 남포로 상륙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가 탑텔에서 보도했듯이 작계 5015가 북한에 노출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상륙하려고 하는 원산으로 이 장사정포를 집결시켜서 네. 우리 한미연합군의 상륙부대를 TOT 훈련을 해서 이렇게 네. 격침시키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원산 앞바다에서 수백여 대의, 조금 전에 보신 그 장면입니다. 수백여 대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일렬로 늘어서서 항의의 뜻으로 시위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술적인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OT, 타임 온 타겟 전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원산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장사정포들이 다 모인다면 동해 쪽을 향해서 침투할 수 있는 미 해군 상륙작전을 하는 침투 부대, 이것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배를 대포로 공격을 한다는 거, 미사일이 아니고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네. 미국이 SM-2 미사일이나 네. 요격 미사일도 또 격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배를 맞추기 힘들다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일반 포로 해서 엄청나게 쏴서 바둑판식으로 해서 쏘면은 네. 중에 몇 발을 구축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포탄에 맞아서 구축함이 격침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대포를 쏴서, 그러니까 사거리가 다 다르고 네. 놓인 위치가 다 다르지만 쏴가지고 동시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포망을 구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빗방울, 소나기가 오듯이 한 지점에 마구 포탄을 떨어뜨려서 그 중에 몇 대가 맞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위치에 있어도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네. 떨어지게 만들어서 아무리 빨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네. 반드시 몇 발은 맞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산 앞바다에 한꺼번에 몰린 이 장사정포들, 미사일을 쏘면 미군이 격추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수백 대의 장사정포가 동시에 한 곳을 향해서 발사를 해서 그 가운데 몇 개는 군함이나 아니면 미군 상륙정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타임온 타겟 전략이다, 이런 목적으로 여기를 옮겼을 것이다. 자,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미시간 잠수함 이런 미국의 함대하고 우리 한국 함대가 같이 지금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미국의 강습 상륙함인 본홈 리처드 전단도 사실 같이 와 있습니다. 네. 거의 항공모함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상륙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거든요. 네. 그래서 상륙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들이 방금 김정범 교수 말씀을 하셨듯이 혹시 상륙을 하게 되면 네. 거의 평양까지 돌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미리 어떤 경고성의 차원도 되고, 네. 또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사실 한미연합 훈련하면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하고 그동안 그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약간 수위를 낮추는 경향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해서 지금 공격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위도 낮추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994년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해서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비록 안 한다 할지라도 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한국인들을 저게 만약에 우리 서울로 날아온다면 네. 이런 공포감을 줘서 미국 좀 말려줘 하는 그런 것을 또 내포돼 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에서 목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원산 앞바다로 장사장포들을 집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을 향해서 도발 수위, 발언 수위를 굉장히 높이던 북한이 요즘 잠잠하죠. 그런데 해외 언론들, 특히 서방의 언론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시죠. Here. I asked him, what do you think of President Trump? He quite plainly said he believes that President Trump is mentally ill, and he was unequivocal in saying that he believes North Korea could win a war with America. 자, 원래 얼마 전에 CNN 기자가 단독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NBC 기자예요. 미국의 NBC 기자가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지금 원비어 사망 이후에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 지금 전면 금지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북한 당국이 미국 유수 언론, 주류 언론들의 기자들을 잇따라 초빙해서 네. 예, 스스로 이제 취재를 허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왜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소위 말하는 말싸움 이것이 최고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이런 말싸움을 왜 하는가? 결국은 미국 여론과 세계 여론을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언론을 동원해서 좀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네. 좀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여론을 하려고 하려는 목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MSNBC와 CNN, 뉴욕타임스 이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국 대선 때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각을 세웠던 그쪽 기준에서는 좀 진보 성향의 언론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네.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약간 보수 성향 언론도 지금 북한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방 언론들 북한에 들어가서 취재하는 것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북한 김정은에게 좀 홍보용으로 이용당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의 분석을 뉴스타텐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자 CNN 이후에 지금 NBC 기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결국 김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 세계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허만석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 정부의 좀 비판적인 언론들을 주로 불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건 결국은 핵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위험을 이런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군사적 공격을 막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평양 시내를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여명거리니 미래 과학자 거리니 잔뜩 대건관에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엔 홍보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북한을 홍보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건설해왔는데 네. 이제 여기다 핵폭탄을 쏠라 그러냐. 네.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여론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대화를 하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닌가 본인들의 메시지를 서방으로 또는 전 세계로 좀 뿌려서 우리는 아직 대화의 의지가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편은 강경책, 네. 한편은 유화책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북한의 김정은의 이런 전략이 과연 통할 것인가? 네. 미국 언론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말부터 했지만 미국 언론이 내부적으로 싸워도 대외적인 문제에 가면은 미국 언론이 만일 북한 편을 든다든가 네. 하다면은 그 언론은 그러지는 국민들에 않겠죠. 의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왜 MBC 기자를 했는가? 자기로서는 많은 계산을 했겠죠. 네. 이런 정황에서 미국 기자들을 갖다가 초청하는 게 그렇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자, 이게 심리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신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싸우면 우린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한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저 말을 기자가 해주는 겁니다. 전국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 일으키고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심리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인질이죠. 네. 언제 지금 미국이 군사작전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에 미국인들이 대량으로 있다면 미국의 군사작전이 당연히 멈칫하겠죠. 네. 두 가지 보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MSNBC의 저 코멘트를 우리가 봐서 알 수도 있지만 북한 쪽에서 하는 얘기를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네. 역할에 그치고 있고요. 북한을 취재한 미국 언론들은 북한을 지금까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왔던 뭐 악의 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논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꽤 괜찮은 그런 언론 홍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것이 네. 북한이 아까 중자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김정은이가 했거나 아니면 노동신문에 나온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취재 하나만 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네.